예. 알겠습니다. 너무 쌉 정리되는데요? 야, 너무 좋습니다. 49.9%의 지분을 사들였어요. 총 2억 2,500만 유로로. 예, 알겠습니다. 너무 그쪽에 TMI가 너무 강하면 예. 네, 또 한 명의 분데스리거가 탄생을 합니다. 울산의 이동준 선수가 독일 헤르타 베를린으로 떠났다고 하는데요. 어제 대표팀 경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표팀에 있다가 레바논 경기 끝나고 메디컬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 독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제 절차가 마무리되면 헤르타 베를린 유니폼을 입고 오피셜이 뜨게 될 텐데요. 이동준 선수는 뭐 잘하는 데다가 나이도 한참이잖아요. 지금 이제 24살이고 또 지난 시즌 울산에서 뛰면서 리그에서만 11골을 넣었는데 뭐 울산에서는 최다골이었고요. 국내 선수 중에는 주민규 선수 다음으로 많은 골을 넣었던 선수가 바로 이동준 선수입니다. 사이드에서 뛰는데 물론 뭐 가끔씩 제로톱으로 가기도 하지만 측면 쪽에 윙어가 이렇게 많은 골을 넣는다라고 하는 건 확실히 이동준 선수가 많이 성장을 하고 또 포텐을 지금 터뜨리고 있다는 게 좀 볼 수 있겠죠. 이번에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팀이 헤르타 베를린입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연고로 하고 있는 팀이죠. 1892년에 창단했으니까 130년이 된 정말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팀이고요. 2013년에 승격한 이후에 한 중위권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는 1부 리그 13위니까 조금 중위권에서 좀 처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동준 선수의 어떤 이 독일 진출, 헤르타 베를린은 왜 이동준 선수를 영입을 했고 또 최근에 독일 팀들이 돈이 없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동준 선수의 주전 전망 뭐 이런 거를 우리 독일 축구에 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부버지 김현민 기자 연결해가지고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또 김현민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또 이게 바로 모셔야 되는데 저희가 급하게 또 이게 오전에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일단 바로 좀 물어볼게요. 예. 헤르타 베를린은 왜 이동준 선수를 영입을 한 겁니까? 일단 그러니까 헤르타 베를린이 현재 20라운드까지 진행됐잖아요. 네. 근데 22골밖에 못 넣고 있습니다. 거의 뭐 경기당 한 골? 예, 그 정도밖에 못 넣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승점이 22점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네네. 승강 플레이오프인 16위 아우크스부르크하고 승점 차가 단 3점밖에 나지 않고요. 급하군요, 지금. 그리고 강등권인 17위 슈투트가르트하고의 승점 차도 4점밖에 안 납니다. 이번에 겨울 이적 시장 때 투자를 해서 전력 보강을 하는 게 선택이 아니라 아주 절박한 일이었군요. 예, 그래서 이미 그러니까 수비수인 마코 올리버 캠프하고 그리고 보대의 왼쪽 측면 수비수인 비에르칸을 영입을 이미 했어요. 왜냐면 수비는 더 안 좋거든요. 최다 실점 팀이에요. 헤르타가. 이해되세요. 마치 이제 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놓고 보면 약간 뉴캐슬 같은 느낌이었군요. 약간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순위가 쳐져 있으니까 돈을 좀 투자해가지고 끌어올려야 되는. 예. 근데 이제 헤르타 같은 경우는 네. 공격 쪽에 믿을 수 있는 선수가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거기 맨시티에도 잠깐 있던 요베티치 있지 않습니까? 예. 요베티치만 좀 그래도 잘해줘요, 나올 때 공격진에서. 근데 문제는 이 선수가 대표적인 유리몸이잖아요. 부상 달고 뛰죠. 예, 그래서 선발이 7경기밖에 안 돼요. 교체로 4경기 해가지고 총 11경기 출전해가지고 5골 넣고 있거든요. 그나마 믿을만한 선수가 요베티치인데 그마저도 부상을 계속 반복적으로 당하고 있다 보니까 공격 쪽에 정말 선수가 없다. 지금 약간 장신인 전방에 뛰는 다비 젤케 같은 경우도 지금 부상 중이더라고요. 그건 다비 젤케는 그냥 못하는 선수고요. 이 선수가 브레멘에서도 뛰었고 했던 선수지만은 참 못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뭐 부버지한테 브레멘을 얘기하는 건 네. 예. 그리고 이 팀이 공격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 수준이냐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전체 출전 시간의 70% 이상 정도는 뛰어야지 주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70% 이상 뛴 선수가 전체 포지션으로 4명밖에 없고요. 모든 포지션을 다 따졌을 때? 예. 이 팀은 혼란의 팀이에요. 혼란의 팀이다. 예, 계속 그러니까 이 선수 썼다, 저 선수 썼다 그러는데 공격수 중에서는 한 명도 없어요. 공격 자원들 중에선. 그러니까 전체로 따져서 어느 정도 뛰는 선수가 4명인데 공격 포지션에는 아예 없다.
예. 아, 진짜 심각하군요, 공격이. 공격 포지션에서 가장 많이 뛴 선수가 리히터라고 아우크스부르크에서 그 구자철 지동원 선수하고 같이 뛰었던 선수 있거든요. 예. 그 선수가 1129분을 뛰었어요. 이게 거의 한 60% 정도 되는 거거든요. 아, 전화 연결을 했는데도 역시 저 통계와 수치는 정확하시군요. 아, 그 정말 그 공격 쪽에 제대로 꾸준하게 뛰는 선수들이 없고 그마저도 지금 뭐 파괴력 있게 골을 넣어주는 선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예. 제가 지금 이렇게 봐도 아까 했던 뭐 요베티치 정도가 팀에서 최다골인데 그게 5골밖에 안 되니까. 예. 아, 이거 좀 심각하긴 하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골을 넣을 수 있는 공격수가 좀 필요했다. 근데 이제 보면 이동주 선수는 약간 또 측면 쪽 자원이잖아요. 실제 그러니까 독일 쪽에서도 그 키커지에서도 네. 그러니까 그 플리겔을 보강했다라고 보강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플리겔이 그 한국어로 날개라는 의미거든요. 아, 플리겔. 예. 콕 집어서 일단 측면을 얘기를 한 거네요, 그쪽으로. 예, 그러니까 그 코르크투 감독이 네. 그 현재 감독이 코르크투인데 그 터키 출신의 감독이죠? 예, 그러니까 한 번 바뀐 거예요. 다르다이 감독이 맡았다가 코르크투로 바뀌었는데 성적이 안 좋으니까 코르크투 감독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4-4-2와 4-2-2-2를 돌아가면서 써요. 네. 그러니까 뭐 4-4-2에서는 윙을 서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아하. 그럼 이제 4-2-2-2를 쓸 때는 이제 공격 2선의 2 여기서도 측면 플레이도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가운데 있다가 측면 쪽으로 이렇게 벌려주는 게 4-2-2-2 전술의 특징이니까. 예. 저는 그런데 어쨌건 간에 상황에 따라서 요베티치가 부상이거나 이럴 때는 이동준을 전진 배치시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왜냐면 투톱을 쓰니까. 한 명 그러니까 장신이 벨포딜이 이제 거의 주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골은 못 넣지만 어쨌건 이 선수가 장신에 조금 볼 다루는 스킬이 있는 선수니까 이 선수가 그러니까 홀딩 역할, 그러니까 좀 볼을 키핑하는 역할을 해주고 이제 요베티치나 이제 만약에 요베티치가 못 나올 때는 이동준 선수가 K리그에서 보여준 득점력을 분데스리가에서도 보여줄 수 있다면은 거의 공격수도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요베티치가 없을 때는. 아, 역시 뭐 그냥 제가 전화 바로 드렸는데 헤르타 베를린의 뭐 이 전술이나 선수 구성에 대해서 그냥 쭉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동준 선수는 사실 울산현대에서도 홍명보 감독이 제로톱으로 쓴 적도 있거든요. 측면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거는 뭐 세컨 스트라이커 개념으로 해서 투톱을 할 때 그 아래에 마치 빅앤 스몰 같은 형태도 가능하고 혹은 약간 쳐져서 2선 쪽에 아예 배치되는 것도 뭐 충분히 가능하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얘기하시는 거는 이동준 선수가 지금 팀 내 사정이라든지 전술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주전으로 뛰는 출전 시간을 일정하게 가져가는 것은 뭐 충분히 가능하다. 예, 충분히 비벼볼만 하다라고 할 수 있죠. 충분히 비벼볼만 하다. 그러니까 왜냐면 톱에서 어쨌건 믿을 수 있는 선수가 요베티치 한 명인데 그 선수가 부상이 많은 선수고 이선에서는 그래도 유일하게 조금 주전급으로 나온 선수가 리히터 한 명인데 이 선수도 기복이 있고 그리고 어쨌건 한 명이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자리를 경쟁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하, 이해됐어요. 설명을 들으니까 확실히 좀 정리가 좀 되네요. 근데 이제 아마 적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동준 선수 입장에서도 이번이 월드컵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자기가 분명히 계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꾸준히 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도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상황을 다 봐고 만약에 월드컵을 앞둔 해에 갔는데 주전으로 못 뛰고 그러면 당연히 월드컵도 못 가기 때문에 아마 선수도 그런 걸 고려했을 텐데 설명을 들으니까 아하라고 하는 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헤르타가 그러니까 솔직히 갑자기 이게 뜬 거긴 하거든요. 보도가. 그렇죠. 예, 이동준 선수 관련된 루머 같은 게 독일 쪽에서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이제 빵 뜬 건데. 어제 저도 대표팀 경기 끝나고 바로 문자를 받았어요. 협회로부터. 그냥 바로 합류했다가 메디컬 받고 다시 돌아올 거다 이렇게. 근데 저는 이게 즉흥적인 영입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그 헤르타 단장인 보비치 같은 경우가 아시아 선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과거부터. 특히 일본 친구들 많이 데려갔잖아요. 그리고 한국에도 왔었어요. 예전에 일본 갔다가 한국에도 경기를 보러 오기도 하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건 알고 있거든요. 한국에도 그 예전에 김신욱 선수. 김신욱. 예, 슈투트가르트 연결됐을 때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단장이 보비치였고 한국에 왔었어요. 김신욱 때문에? 제가 얘기 들었어요. 보비치가 왔었다는 거. 그러니까 김신욱 때문에 보려고. 네. 그러니까 이거 아시아 선수에 대한 그 이해도가 높고요. 이 얘기는 처음 듣는다. 그리고 코르크투 감독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 하노버하고 슈투트가르트 감독을 했었을 때 뭐 사카이 히로키라던가 키요타케 히로시라던가 아사노 사쿠미 같은 그 아시아 선수를 쓴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요. 야, 이게 줄줄줄 나옵니까? 이런 얘기가. 신기하네. 그리고 실제 헤르타 베를린 같은 경우도 1980년대 예, 일본 최고의 공격수였던 오쿠데라가 여기 뛰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글레만 놓고 보더라도 호소가이라든지 예. 하라구치 같은 선수들이 일본 예, 친구들이랑 그렇죠. 뛰기도 했고, 그러니까 예, 하라구치가 헤르타에서 조금 스타덤에 올랐었죠. 그러니까 예. 보니까 이 팀 자체도 뭐 이렇게 아시아 선수들에 대해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좀 헤르타 자체가 헤르타랜다 그러니까 베를린이라는 도시 자체가 어쨌건 간에 그 독일에선 가장 그 글로벌한 도시로 얘기가 그럼요. 될 정도니까요.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요거는 하나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예. 그 사실 지난번도 그랬지만 뭐 이동경 선수라든지 이렇게 연결됐을 때 그런 얘기를 우리 부버지가 했잖아요. 독일 네. 팀들이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샬케나 이런 네. 데가 제한하기가 네. 쉽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제 뭐 보도는 좀 한 100만 유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네. 이동준 선수는. 근데 헤르타 베를린 같은 경우는 뭐 돈이 좀 있는 겁니까? 아까 돈도 좀 썼다라고 하는데. 헤르타는 돈이 있는 구단입니다. 이 돈이 있습니까? 이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예. 예. 그러니까 헤르타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쯤에 그 라스빈토르스트라는 새로운 투자자가 테너 투자 신탁 대표인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헤르타 구단의 지분을 사들였거든요. 와. 아니 근데 이제 다 어떻게 알아요? 그런 투자 신탁은? 이 사람이 어쨌건 그 독일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16살에 그 중퇴하고 나서 뭐 이제 벤처 기업을 꾸리고 뭐 이래가지고 독일에 이제 빌 게이츠 뭐 이런 애칭이 붙고 뭐 했던 사람인데요. 예. 어쨌건 간에 이 사람이 이제 그 49.9%의 지분을 사들였어요. 총 2억 2,500만 유로로. 예, 알겠습니다. 너무 그쪽에 TMI가 너무 강하면 여하튼 이게 새로운 투자자가 생겼다. 예. 그래서 헤르타 같은 경우는 돈이 있는 구단이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헤르타가 그 경기장 한참 시끄러웠던 2020년 겨울 때 그때 유럽 모델리그에서 유럽 전체 리그에서 7,800만 유로 이적료를 지출해가지고 분데스리가 역대 겨울 이적 시장 최고 이적료 지출이자 유럽 모델리그의 최고 이적료 지출했었어요. 해당 시즌. 기억나요. 그때 선수들 엄청 사갔죠. 예, 맞아요. 예, 그때 이제 피용택이랑 이런 선수들 샀는데 좀 망했죠. 그리고 그 이동준 선수가 온 데에는 피용택이 나간 것도 좀 영향이 있긴 해요. 겨울에 결국 피오렌티나로 보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전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독일 팀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이제 뭐 유럽에 있는 많은 팀들이 그러긴 하지만 코로나 여파 때문에 돈이 조금 위축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하지만 헤르타 베를린은 돈이 있고 그런데 순위가 쳐져 있기 때문에 이번 겨울 이적 시장 때 보강이 필요했고 특히나 골을 못 넣고 있기 때문에 공격수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동준 선수를 이번에 지금 뭐 메디컬 다 통과되면 이제 오피셜 뜨겠지만 그래도 데려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동준 선수가 주전으로 뛸 가능성은 높다. 뭐 일단 가봐야 아는 거지만 그래도 경쟁은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너무 쌉 정리되는데요. 야, 너무 좋습니다. 저희 다음에 이제 이번에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싹 한번 더 구체적으로. 근데 오늘 뭐 워낙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또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